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기 예방 TV입니다. 최근에 MBC에서 동남아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감금당한 19명을 외교부에서 구출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곳으로 가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먼저 MBC 뉴스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미얀마 국경지대에서 우리 국민들이 불법 업체에 감금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인 19명이 여기서 현지 경찰에게 구출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해외 취업을 특히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얀마, 라오스, 태국 등 3개국이 접해 있는 산악지대 골든 트라이앵글. 치안이 잘 미치지 않아 마약과 인신매매,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곳입니다. 지난달 초 이 지역 미얀마 타칠레이에 우리 국민 19명이 불법 업체에 감금돼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를 접수한 외교부는 현지 대사관을 통해 미얀마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미얀마 경찰은 10월 말 해당 업체를 수색해 우리 국민들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미얀마 경찰이 한국인들의 범죄 가담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3주가량 구금을 이어갔던 겁니다. 현지 업체의 범죄 여부는 물론 우리 국민들의 불법 입국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금 기간이 더 늘어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은 외교관이나 변호사마저도 접근이 제한될 정도로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미얀마 경찰이 우리 국민들을 현지에 계속 억류할 경우 자칫 영사 조력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 정부는 현지 당국에 우리 국민들을 다른 도시로 이송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한 끝에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구금 상태에 있었던 우리 국민 19분이 모두 안전한 지역으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치안이 안 좋은 우범 지역입니다. 올해만 라오스 북부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국민을 납치, 감금하는 범죄 피해가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의 여행 경보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고수익을 미끼로 한 해외 취업을 특히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이들 일당은 외부인 접근이 어려운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이 만나는 일명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기반으로 3개월 안에 5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한국인들을 현혹해 취업을 알선했다. 이들은 모은 사람들을 무장경비원 통제하에 출입이 통제된 곳에 가두고 한캐시 거래소 사기 사건, 노맨스와 스캔 사기 사건, 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 등 운영에 적극 가담하도록 강요했으며 이들의 범죄 행위로 발생한 피해자만 60명이 넘는 걸로 알려졌다. JTBC 뉴스에서 취재한 내용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시켜준다고 청년들을 해외로 오게 하고는 가둬놓고 불법적인 일을 시키는 일. 영화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는데 현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코인 투자 사기 조직이 월 400만 원 준다고 꼬드겨 해외로 데려온 뒤 여권, 핸드폰 다 빼앗고 무장한 경비원이 지키는 건물에 가둔 뒤 범행을 시킨 겁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쫓는 건 불법 도박 조직입니다. 취업을 미끼로 청년들을 해외로 오게 한 뒤 도박 사이트를 개발하게 합니다. 이제부턴 영화가 아닌 현실입니다. 조직원이 한국인들을 배에 태우고 메콩강을 건넙니다. 400만 원 월급에 항공료까지 제공한다는 공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태국에 도착하자 강 건너 미얀마로 밀입국했고 가둬놓고 일을 시켰습니다. 종일 사무실에서 코인 투자 오픈 채팅방 일을 하게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기에 이용된다는 걸 알았지만 살려면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제 여권하고 핸드폰 다 빼앗기고 무장을 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건물에 감금이 돼 있었다. 그리고 일부 폭행을 당한 사례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투자 사기 조직 치밀했습니다. 해외 세트장을 만들고 배우를 섭외해 전문가 집단인 척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최고 트레이딩 분석가로 명성을 얻었고 월스트리트의 복잡한 헤지펀드 세계를 잘 헤쳐왔습니다. 308명에게 가치 없는 비상장 코인을 팔았고 256억 원을 벌었습니다. 경찰은 투자 사기나 납치 감금을 저지른 조직원 37명을 붙잡아 19명을 구속했습니다. 도망간 또 다른 총책 등 6명은 인터폴과 함께 쫓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그들은 취업 사기를 당해 그곳으로 갔으며 감금되어 한 일이 국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네이버 밴드 등에서 사기를 치는 일을 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2024년 8월 14일 영리 유인과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피고인 A씨 등 18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총책 역할을 한 주범 A씨에게는 징역 8년, 조직원 교육 등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B씨에게는 징역 5년, 법인 운영에 가담한 C씨 등 2명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피고인에게도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 사이의 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다수의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추가적인 범죄를 방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그래서 2024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사기 사건들이 증가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며 사기꾼은 반드시 잡혀서 처벌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 감사합니다.